이번 시간에는 DNN, 우리말로 하면 심층 신경망인데요. DNN의 원리와 그 구현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DNN의 개념과 구조. 자, DNN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N이라는 것은 Deep Neur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그 ANN은 은닉계층이 하나입니다. 그 반면에 DNN은 여러 개의 은닉계층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입력계층하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은닉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히든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ANN에서는 그게 그 횡으로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DNN에서는 저 히든 레이어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두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하나 이상의 은닉계층을 가지는 그러한 인공신경망을 DNN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수의 은닉계층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일 때보다 입력 신호를 좀 더 정교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응과 그리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죠. 구글이 함께 딥러닝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16,000개의 컴퓨터 프로세서와 10억 개 이상의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DNN을 이용을 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에서 그 업로드 되어 있는 수천만 개의 비디오 영상 중에 고양이만을 인식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DNN의 개념을 이해할 때 DNN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ANN의 그 문제점을 많이 해결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DNN이 발전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슈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러 개의 은닉계층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기울기 소실 문제입니다. 기울기가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울기가 없어지면 우리가 이 기울기를 통해서 어떤 그 가중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가중치라는 것을 결국 알아내게 되는 게 결국은 그 인공신경망인데 만약에 기울기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그 가중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때 그 연구가 굉장히 침체기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 오차 역전파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오차 역전파는 출력층으로부터 하나씩 되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출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력으로부터 하나씩 되돌아가면서 가중치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가중치는 결국 기울기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층이 늘어나면서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져서 맨 처음 층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기울기가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 역전파를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굉장히 그 전까지 많이 사용했던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근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 기울기, 즉 미분한 값이죠.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면 최대치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1보다 작은 값입니다. 이런 특정한 범위의 입력에서 결국은 0이 가까워지는 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이 기울기에 의한 가중치를 구하게 되면은 기울기 소실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도전을 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입니다. 자, 새로운 활성화 함수로 바꿔보자. 기존에 썼던 시그모이드 함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활성화 함수를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여러 학자들이 제안했는데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렐루라고 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영어로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의 약자입니다. 자, 렐루 함수를 이용을 하면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시그모이드 함수의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고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가 되겠습니다.
렐로 함수를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0보다 작은 값에서는 그냥 0이고요. 음수에서는 0이고 양수로 가면 양수값 자체, 즉 기울기가 1인 그런 함수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함수죠. 자, 렐로 함수는 0보다 크기만 하면 기울기가 즉 1이 되기 때문에 그 기울기 손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기울기 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활성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렐루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이 렐루를 약간씩 변형한 그 함수들이 또 차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렐루의 0이 되는 순간을 완화한 이른바 소프트 렐루 혹은 소프트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그려진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 로그 함수와 지수를 이용해서 저렇게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양수가 되면은 그 음의 값이 아니죠. 그리고 음수일 때는 아주 0이 수렴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DNA를 우리가 설명할 때 경사 하강법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인공신경망은 결국 그 에러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최적의 가중치를 찾기 위해서 여러 함수를 미분해서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이고 영어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죠. 즉 우리가 해를 찾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경사하강법인데요. 하지만 이 경사하강법은 한번 그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에러를 찾아갈 때마다 전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량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최적화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경사하강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급 경사하강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고급 경사하강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개발된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된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런 하강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가장 나중에 개발된 최종적으로 개발된 현재로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방법이 현재 가장 좋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급 경사하강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확률적 경사하강법입니다. SGD라고 하는데요. 그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추출해서 전체 중에서 몇 개만 랜덤하게 추출해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량이 줄어드니까 더 빨리 자주 업데이트해서 속도를 개선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좀 개선해서 모멘텀이라는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방향, 즉 관성의 방향을 고려를 해서 진동과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경사하강법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라는 방법을 약간 수용을 해서 네스테로프 모멘텀. 자, 모멘텀이 이동시킬 방향을 미리 이동을 해서 경사도를 계산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방법이 아다그라드. 만약에 변수 업데이트가 너무 잦아지면은 학습률이라는 걸 적게 해서 이동 보폭을 어떤 경우에는 빨리,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조절해서 어떤 계산의 효율성을 개선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온 이제 방법이 RMS 프로비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앞에서 나왔던 아다그라드의 보폭 민감도를 좀 더 보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담이라고 하는 방법이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경사하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텀과 그 RMS 프로브를 합친 보완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케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DNA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라스를 활용을 해서 DNA를 구현할 때 다음과 같은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본 파라미터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 DNA 모델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류 DNA를 실제 사용할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DNA라는 것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DNA를 학습하고 학습한 결과의 성능을 평가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분류 DNA는 실습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필기체를 구분하는 그러한 분류 DNA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컬러 이미지, 컬러 색상을 컬러 이미지들을 그 이미지별로 구분하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DNN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그 ANN을 통해서 그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 그러한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 그러한 실험을 할 텐데 이번에는 그 ANN이 아닌 DNN 그 방식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그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일단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나콘다 이 환경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프롬프트를 얻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그 파이썬 소스는 이와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기본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입력 노드의 개수는 784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히든 레이어의 개수인데 이게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죠. 이제 AN이라고 다르게 이번엔 두 개입니다. 즉 두 개의 두 계층의 히든 레이어를 사용하겠다. 첫 번째 계층은 100개의 노드, 두 번째 계층은 두 번째 레이어는 50개의 노드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출력의 개수는 10개, 즉 숫자 0부터 9까지니까요. 네, 10개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네, 앞에서 AN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레이어스하고 모델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DNN을 사용하는 이제 이게 아마 핵심 클래스가 여기 되겠죠. DNN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정의가 이게 이제 분류하는 모델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일단 히든 레이어 첫 번째는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루 함수를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인풋 첫 번째니까 이제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그 레이어는 입력 계층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계층의 이름은 히든 1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루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이름은 히든 2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력 노드는 액티베이션 함수가 소프트맥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실행을 할 때, 컴파일 할 때 그 로스 옵티마이저 매트리시스 이런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로스는 캐테고리얼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자, 옵티마이저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이 부분은 그 고급 경사학원법 중에 가장 그 최근에 나온 가장 좋은 그 방법이라고 했죠. 아담이라고 하는 경사학원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제 데이터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저희가 그 이른바 그 필기체의 데이터베이스인 MNIST라고 하는 그러한 그 데이터셋을 사용한다고 제가 했었죠. 자, 요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요 부분을 실행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MNIST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5만 개의 필기체를 5만 개의 그 학습 데이터와 그리고 1만 개의 그 성능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게 추출을 해내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이 MNIST 로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DNN을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에포크를 오래 했으니까 총 5번의 주기로 이제 반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평가를 하는 테스팅하는 그러한 코드가 여기까지 실행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이 파이썬 명령을 먼저 실행하고 우리가 원하는 소스의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서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텐서플로우가 돈다라고 하는 프린트문이 뜨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고 예,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총 48,000개의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금 학습을 해서 결과물이 나온 그거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총 5번의 그 학습 과정을 가졌는데 한번 총 여기 나오죠. 에포크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그 학습을 반복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 그리고 로스가 얼마, 에큐러시가 얼마, 그리고 밸리 뭔가요? 로스 값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과물인 로스와 에큐러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DNA 실습 두 번째로 컬러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이미지를 먼저 분류를 하려면은 컬러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사용해야 될 컬러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에 있는 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CIFAR10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만 개의 32 x 32 굉장히 작은 이미지죠. 이렇게 눈으로 겨우 보일까 말까한 32 x 32 컬러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개의 종류 분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행기, 자동차, 새, 뭐 고양이, 뭐 노루, 개, 뭐 개구리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10개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류당 그러니까 비행기면은 비행기 하나당 총 6,000개의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만 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5만 개는 저희가 트레이닝용으로, 즉 교육용으로, 훈련용으로 사용하게 될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개는 이 이미지를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네, 뭐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그리고 매틀랩이라고 하는 그 사용 툴이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버전으로, 그리고 우리가 C 언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게 편하게 바이너리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저희의 실습에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사용하게 될 그 컬러 영상을 분류하는 코드가 될 텐데요. 뭐 앞에 있는 코드는 유사합니다. 뭐 케라스의 레이어스하고 모델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 핵심이 되는 DNN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렐루 함수로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를 똑같이 레일로 함수로 쓰고 이름은 히든2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출력 노드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동일하게 소프트맥스를 하고요. 나머지 뭐 옵티마이저나 이런 세팅들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차이가 요거죠. CIFAR10 요것을 가지고 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셋을 불러다가 인터넷에서 불러다가 로드를 하게 됩니다. 로드를 해서 저희가 이제 트레인하고 평가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LWH 요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앞에서 그 필기체 인식할 때 하고 동일한 그러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그 필기체 인식할 때 썼던 LWH 세 개의 값 이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C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바로 제가 컬러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RGB 즉 빨강, 그린, 블루 세 개의 요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컬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기 위한 채널이라는 의미로 이 C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두 개의 차이는 그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트레이닝 할 때 이제 학습 주기를 100으로 좀 이렇게 좀 높였습니다. 뭐랄까요? 학습 주기를 높였다. 요 정도 차이가 있고요. 자, 이제 실제로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뭐 앞에서 진행했던 거 동일하게 파이썬 한 다음에 그 코드에 그 파일 네임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요. 자, 100번 주기로 돌리기 때문에 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총 100번 중에 이제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애큐러시나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100번의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을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게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래프는 정확도 학습 곡선이고요. 예, 그리고 다음 이것을 이제 닫게 되면은 자,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손실 값입니다. 손실 학습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가 정확도와 손실 값에 대해서 저희가 100번의 학습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요 부분이죠. 테스트 로스 앤드 애큐러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0.4778.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한 이 모델을 가지고 지금 47.8%, 40.78%의 정확성을 가지고 인식을 했다.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